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역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자녀분들께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중 단 하나만 물려줘라고 하면은 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바로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고 방법을 알려준다 하도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잡초처럼 발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헝그리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초가집에 나오는 꼬마, 저 사진이 꼭 저를 찍어놓은 것 같다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저는 저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오늘 이때까지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가난에 대해서 비가 난 적 없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힘내고 살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준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 7월달 8월달쯤에 제가 놀이터에 앉아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살펴보고 또 놀이터 뒤에 있는 제 친구가 부잣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딱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노예, 하인, 노비, 민주시민 저런 말들 있죠. 사실상 다 같은 말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두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죠. 다 노예나 하인이나 노비나 민주시민이나 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저런 구속된 삶을 살지 않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민주시민이 노예입니까? 노비하고 같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말이 그냥 민주시민이지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직장 출근하셨다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롭게 사는 거죠. 또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돈을 벌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사서 집에 스스로 돈을 번다든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주식이 배당을 받거나 또 주식 자체가 수익을 내서 간다면 나는 일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자녀들에게 딱 두 가지를 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헝그리 정신을 제외하고서요. 바로 이 책입니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 역사. 이 책인데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으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서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저 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 물려주고 싶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저 책을 물려줬다 한들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월가의 예언자라고 월스트리트 예언자라고 예전에 마틴 암스트롱인가요? 그분께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분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돈을 연구를 했어요. 돈을 연구를 해서 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돈의 수축과 팽창에 따라서 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주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서 우리 애들 나이를 딱 적어놔서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애, 작은 애 나이를 딱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니 몇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라는 요 지침을 하나 삼아줬어요. 요것도 하나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신적인 면을 제외하고서는 첫 번째는 책, 두 번째는 책으로 깨달음 얻지 못할 때, 요 표라도 봐라.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물려주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에게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 대부분의 의견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 책 궁금해 전부 다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저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은요. 금융위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지금 이거는 161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뭐 이 이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금융위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언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언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또 내용을 뚝 보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원인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투기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투기로 인해서 통화가 팽창이 된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통화 팽창의 절정이 오게 되고 그 거품이 꺼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 그게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그 연도별로 쭉 사건하고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반복이 된다는 거고 위기는 어떤 원인으로 투기 수요가 생기고 결국 그 투기 수요는 팽창에다가 빵 해서 거품으로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기가 와서 터졌을 때 바로 돈 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돈 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위기가 쉽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금 서비스 빵꾸 났어요. 빵꾸 났는데 부모가 아이고 미친놈 하면서 이걸 갖다가 욕은 했지만 다 메꿔줬다. 그 위기는 끝난 거예요. 그 자녀는 다시 신용이 회복돼 가지고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현금 서비스 빵꾸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위기는 반복이 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투기가 생긴다. 그런데 투기가 되면 통화가 막 팽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거품은 절정을 이뤘다가 터진다. 터졌을 때 그 해결자가 있어야 된다. 해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국가가 해결해 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마저도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은 진짜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기가 계속 반복될 거랍니다. 그럼 제가 자녀들에게 이 책을 한번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금융위기는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금융위기는 반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다음으로 뭐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금융위기가 일어난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투기가 생긴다. 투기가 생기면 통화가 팽창하고 통화가 팽창하면 절정이 온다. 그리고 그 절정이 오면은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고 거품이 꺼졌을 때 이렇게 해결사가 있다. 이 과정을 잘 지켜보고서 투자는 언제 하느냐? 이렇게 절정 때 팔고 기다렸다가 거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패닉이 일어나서 이 해결사가 등장해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라 이 말이죠. 이걸 반복하기만 하면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마 이 부분을 좀 커서 자라게 되면 꼼꼼히 제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요거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부분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로 준비한 것은 그래도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 자녀가 깨닫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표로 준비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 분석을 만들었고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계속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그 책도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는 반복되면서 금융위기가 반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는 앞서 보여드린 것은 1600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400년간의 어떤 실제 사례를 쭉 수집을 한 거라면 이거는 지금 948번, 947번, 946번 이렇게 굉장하죠. 그럼 이 안에 1번부터 있을 거 아닙니까? 몇천 년 전부터 돈을 연구를 했어요. 돈을 연구를 해서 딱 하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돈이 처음에는 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부에서 돈을 뭐 전쟁이 원인이 됐든 뭐가 원인이 됐든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막 찍어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세상이 희한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돈이 늘어남과 줄어들음에 따라서 그 위기가 발생하고 하지 않는 것을 주기로 쭉 계산을 한 겁니다. 보면은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 뭐 여기에 2007년도 이때 고점이 왔다가요. 2011년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왔다가 최근에는 2018년도 고점이 왔다가 지금은 2020년도가 저점이다. 그럼 2020년도부터 다시 투자를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저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30대, 40대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의 그 의견에 의하면 지금 2019년 아닙니까? 지금 침체가 오고 있어요. 이 침체가 온 원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카페 글을 아니면 그동안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위기의 원인은 바젤 3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인 원인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금을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 세금을 왜 투입 안 하냐 하도 반발을 하니까 알았다 내 세금 투입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한번 해볼게 하면서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대출을 줄이다 보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아무리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낮춘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 위기가 200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서 침체가 된 거죠. 여튼 그것도 어느 정도 끝나가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한 방 쭉 상승기입니다. 쭉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리고 2024년부터 약간의 조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2020년인데 2019년인데 2024년까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8년까지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2032년까지 쭉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2032년 이후에는 이렇게 완전히 대폭락이 온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다. 요거 새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2년 정도면 뭐 나이가 상당하죠. 좀 됐을 거 아닙니까? 30, 40대 분들 거의 은퇴 시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2032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 동력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입니다. 그 4차 산업이 자꾸 성장하면서 지금 계속 무르익어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자동차를 보세요. 10년 전 자동차,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불과 몇 년 후면 정말로 자율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고속도로 구간에선 손 놓고 달려도 한참을 가는 자동차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4차 산업 발달로 인해서 산업이 한 번 더 팽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팽창해서 언젠가는 그 팽창의 끝은 있겠죠. 2032년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10년도 더 남았습니다. 그때 빵 하고 한번 빵 터지면 이제 날아가죠. 우리는 요 기간 잘하면 돼요.
요 기간 잘 해서 계속 돈을 갖다가 주식을 사든지 계속 보유를 하고 적립을 해서 주식 시장이 좋은 겁니다. 계속 적립해서 모아가다가 4차 산업이 커지고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 생각될 때쯤이면, 물론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있으면 한번 현금화 시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 요때 벌은 돈으로 우리는 잘 살고, 요때 자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고요. 그럼 자녀들이 이때 사서 다시 보자. 자녀들이 2037년도에 한번 사면 적어도 2084년까지니까 요거는 자녀들의 시기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요 부분은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시기고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은 우리 손자들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륙별로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고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시기도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아 쪽으로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돼서는 요 손자대하고 겹쳐서는 아프리카 쪽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는, 일단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튼 시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금융위기 그 관련 책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도 답답해서 이거라도 바라고 니 요때 몇 살이다 하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는요 항상 반복이 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반복이 되고요. 주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일정하지가 않지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위험관리 잘하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갈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재분배하면 다소 돈 걱정 없이,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금융교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큰애는 7살 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째 하고 있고, 작은 애는 4년째 하고 있어요. 금융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학교 공부보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집에서 가르치는 이 금융교육이 애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냥 학교 교육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메인 핵심은 집에서 가르치는, 제가 가르치는 교육이 경제에 관련된 거, 금융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애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만약에 지가 조금 공부를 잘해서 고소득을 얻는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그걸로 통해서 자아실현하면서 거기서 얻는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종잣돈 역할을 하는 거지. 또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굳이 그런 직업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애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하죠.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와요. 항상 집에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친구들의 아빠는 매일 직장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집에 있어도 부동산에서 돈 벌고 주식에서 돈 벌고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아빠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돈을 버니까 아빠는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니도 아빠처럼 그냥 편하게 살아라고, 괜히 쓸데없이 뭐 해보겠다고 선거 나가가지고 권력이나 잡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권력을 탐해서 부를 잃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그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이름 없는 부자로 그냥 주위에 묻혀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들도 그런 것을 평상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임대를 할 때나 이런 계약을 쓸 때는 애들 꼭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애들한테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또 그리고 사람 나가고 나서 어떤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꼭 데리고 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 주면 돈이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애들한테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 결과 이제 살아생전 요걸 잘 이용하면은 적어도 돈의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 살다가 언젠가 적어도
애를 가지면, 자녀가 생기면 내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그것을 전수하는 거죠. 전수해서 자녀 역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도 손자들에게 요거 물려주면 될 겁니다. 요 책과 요 표를 물려주면 아마 잘 한다면, 물론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한다면 자녀들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관련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2010년부터 했습니다. 수급 분석 공부, 돈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